챕터 2 전기 제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회로라고 하는 것은 직류 회로와는 달리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교류 회로라고 하는데요. 보통 정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연파라고 하는 사인 함수인데요. 사인파 교류 보통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을 정연파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비사인파 교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VM, 이게 최대값이거든요. 최대값은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위상각이 되겠습니다. 세타. 여기서 이제 위상과 위상각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개 이상의 교류를, 그러니까 주파수가 같은 그 교류를 나타나고자 할 때 그 특성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위상이 사용이 됩니다. 이 교류 전압파형인 V1과 V2는 이 부분 V1과 V2는 간격이 같죠. 이렇게 간격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같은데요. 이게 V2가 좀 늦게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차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위상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V1과 V2를 얘기를 할 때 V2가 V1보다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V1은 V2보다 위상에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요? 세타만큼. 위상차가 세타니까요. 세타만큼 앞선다고 볼 수 있고, V2는 V1보다 세타만큼 뒤진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주파수와 같은데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거 있죠? 높이가 다른 것. 이것을 이제 동상의 전압과 전류라고 합니다. 저희가 교류 표시할 때 이렇게 순식값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변화 순간의 값을 순식값이라고, 최대값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기 최대 때 값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일 때죠. 이 부분.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 곱하기 이제 파이 분의 2.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대값과 평균값, 실효값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하는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효값 같은 경우는 교류의 전압, 전류 크기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실효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곱하기 루트 2분의 1인데요. 그래서 최대값은 실효값의 루트 2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식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크 값은 파형의 최소와 최소값의 사이 값이고요. 여기죠. 파고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값분의 최대값. 사인파의 경우에는 파고율이 루트 2가 되겠죠. 왜냐면 최대값이 루트 2배, 실효값이 루트 2배니까요. 그래서 루트 2가 나오고요.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 나옵니다. 그럼 평균값은 뭐였죠? 평균값은 최대값 곱하기 파이분의 2니까요. 이거분의 실효값은 이제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계산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식을 좀 잘못 썼네요. 평균값분의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최대값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에 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정리해보면, 이 평균값은 이제 최대값 곱하기 파이분의 2였고요. 실효값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값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파이분의 2분의 루트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루트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형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교류 전력에 나타나는 용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상전력, 피상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고요. 회로에 소모되는 전력으로 소비전력, 평균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유효전력은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직각 삼각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P상이라는 VI 이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여기 2분의 이거죠. 그래서 유효전력을 나타내고 사인 세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설명했네요. 이 부분이 사인 세타죠. 이 부분이 사인 세타, 이 부분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효, 이 부분이 무효가 되겠네요.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라서요.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였죠.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으므로 코사인 세타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다산교류는 삼상교류가 있는데요. 각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서로 3분의 2 파이 라디안 120도만큼의 이상차이 있는 교류를 말하고요. 삼상교류의 순식값 합수는 어떤 순수에 대해서도 0이 되겠습니다. 전자유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법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법칙이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 크기, 플레밍 왼손 법칙은 전동기 전자력 방향을 나타내고요. 플레밍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관련된 법칙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참고 부분에 좀 자세하게 좀 실어놨습니다. 렌츠의 법칙은 이게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고요. 전자유도에 의해서 생긴 기전력의 방향은 그 유도 전류가 만드는 가속이 항상 원래 자속 증가 또는 감소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 건수에 비례합니다. 플레밍 왼손 법칙을 왼손 세 손가락을 서로 직각으로 펼치고 가운데 손가락을 전류 그리고 오른손을 왼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자장 방향으로 하면 엄지손가락은 위쪽이 되죠. 위쪽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F, B, I가 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온순 법칙이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움직일 때 그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규정하는 규칙이고요.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은 전장에서 했었죠. 이게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이쪽으로 방향이 되면 이게 감싸는 그런 방향으로 온나사를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자개가 발생된다는 그런 법칙이었습니다. 다음은 직류 전동기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구성 요소로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있고요. 이게 세 개의 구성 요소인데 하나 더 플러스하자면 브러쉬를 플러스할 수가 있습니다. 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계자에서 받는 자속으로부터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류자라고 하는 것은 정류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꿔서 전기자가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교류에서 직류를 변환하게 됩니다.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정류자와 접촉해서 전기자 건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해 준 역할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개념잡기 문제입니다. 브러쉬와 접촉해서 전기자 건선에 유도되는 교류 기전력을 직류로 만드는 부분, 교류 직류로 만드는 부분은 정류자였죠. 정류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부분 계자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전압 제어, 저항을 제어해서 속도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랑 같이 외워두셔야 될 게 이제 3상 유도 전동기에 속도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 제어, 그리고 극수 제어, 그리고 주파수 제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를 주고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주파수 제어나 극수 제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초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직류 반작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으로는 이제 브러쉬의 위치를 중성축과 이동시키는 것, 보상 건선을 설치하고 복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직류 전동기의 종류로는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타협 전동기, 복권 전동기가 있는데 이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직권 전동기는 계자 건선과 전기자 건선이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크가 높고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잘 안 쓰이는 그런 전동기고요.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계자 건선과
정자 권선이 병렬 연결된 전동기를 뜻합니다. 타이저 전동기는 그 별도의 회전 전원이 필요한 전동기를 이해하고요. 복권 전동기는 직렬 연결과 병렬로 혼합된 그런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는 이제 원리는 이제 아라고의 원판 실험인데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유도 전동기의 원리, 아라고의 원판 실험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자성체인 알루미늄 혹은 구리로 만들어진 원판 위에서 영구 자석을 회전시키면 원판도 자석의 방향으로 함께 회전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산상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으로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콘덴서 기동형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삼상유동기 전 구조로는 회전자 철심과 고정자 철심, 고정자 권선 이게 세 가지 있겠습니다. 노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으로는 전자납 기동법, 기동 보상 기법, 스타, 델타 기동법, 레이터 기동법 이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 기동 보상법이 가장 기술이 많이 됐었습니다. 기동 보상법이 가장 복잡합니다.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는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파수 제어, 극수 변환, 전압 제어법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 바꾸려면요, 이것도 이슈 많이 됐었는데 이 3선 중에 2선을 서로 교체해서 결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스타 결선이나 이렇게 델타 결선 이렇게 하는데 그 회전 방향 바꾸려면요, 이 선을 두 선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선을. 그래서 스타와 그 델타 기동과 관계가 있는 것은 동기 기동절을 제한하는 것. 기동시에는 이제 스타 결선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 기동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델타 결선 이렇게 변환하게 되는 그런 그 기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 종류로는 단상으로는 이제 분산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영구 콘덴서형, 쉐이딩 코일형이 있고요. 이 쉐이딩 코일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회전 방향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쉐이딩 코일형의 좀 단점인데요. 효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삼상에서 농형 유도 전동기와 권선형 유도 전동기 이렇게 단상과 삼상을 종류를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유도 전동기 회전 속도, 동기 속도를 구하는 공식도 나와 있는데요. 그 NS가 동기 속도이고 그 N이 이제 회전자 속도입니다. 회전자 속도. 그래서 그 동기 속도를 구하는 공식으로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고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해주면 1 마이너스 그 동기 속도분의 회전자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슬립을 제어하는 것은 극수를 제어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시퀀서에 대한 설명은 공업 계측편에서 다뤘으니까 이것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들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로 있죠, 개로. 회로. 그 스위치를 릴레이 등으로 여는 것을 개로라고 하고요. 닫는 것을 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동이나 정지 있죠? 운동시키게 하는 거, 그리고 운동을 정지시키는 거, 동작에는 동작 소정에 작용을 하는 거고요. 어떤 원인 주어서요. 복귀하는 것은 동작 이전 상태 되돌리는 것.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력이 발생한 상태, 소자는 전자력이 없는 상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달함수 관련된 거는 가끔 출제되는 내용인데, 그 전달함수는 비례요소의 전달함수는 K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적분요소의 전달함수는 TS분의 1, 미분요소 전달함수는 TS로 얘기를 합니다. 1차 지원요소 이 부분이 기출이 많이 됐었는데요.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TS 플러스 1분의 K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T는 시정수입니다.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전기로 갑자기 전압을 가했을 경우에 출력 신호 변화가 정상 최종값의 63.2% 정상 최종값의
63.2% 이른 시간을 뜻합니다. 이 시정수 구하는 공식도 이 내용도 정의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제어용 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스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조작 스위치는 말 그대로 이제 조작하려고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스위치를 얘기하는데요. 복귀용 스위치, 그러니까 눌렀다가 떼면은 이제 복귀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고요. 누름버튼 스위치라고 하죠. PBS. 유지용 스위치, 이제 토글 스위치나 키, 셀렉터, 텀블러 등이 있고요. 셀렉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가 정지면 이제 이번엔 온, 오른쪽 하면 셀렉터 오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도 있고요. 토글 스위치는 이제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자, 온, 오프. 중간이 없습니다. 검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건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리밋 스위치, 실린더의 변이를 측정하는 그런 접촉식 센서. 근접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고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의 양을 감지해서 물체 유무를 센싱하는 광선 스위치, 온도 스위치, 카운터 등이 있습니다. 저용 계정기에서는 전자계정기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요. 유지형 계정기, 무접점 계정기, 한시 계정기, 전자개폐기, 과전류 계정기, EOCR 등이 있겠습니다. 배선용 차단기 중요하죠. MCCB. MCCB는 이제 회로 단락이나 과부하로 기준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전로를 차단되는 것이 배선용 차단기 MCCB가 되겠습니다. 시퀀스 회로에는요, 자기유지 회로가 나오는데요. 스스로의 동작을 유지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시퀀스 회로를 보면 보통 자,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계정기로 PBS 스위치를 이제 사용했을 때 이제 릴레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릴레이의 접점을 본인한테 자기 전원에 보내줌으로써 자기유지를 해주는 것이 자기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눌렀다 떼도 이게 계정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여자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금지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낫입니다. 낫 회로. 일치 회로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일치해야 출력이 나타나는 회로가 되겠고요. 입력된 두 개의 값. 이거는 X도어 회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환 회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입력 신호를 이용해서 두 개의 출력 중에 한쪽으로 출력하는 회로를 변환 회로라고 하고요. 우선 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선 동작 순차 제어 회로, 신호 우선 제어 회로인데, 이게 신입 신호 우선 제어라고 하는 것은 후입력 우선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회로라고 하는 것은 동작 지연 타이머, 복귀 지연 타이머가 있고요. 이건 온딜레이 타이머죠. 온딜레이 타이머, 복귀 지연 타이머, 이거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 인트로그에서는요, 이렇게 한쪽이 켜져 있으면, 자, 한쪽은 어떤 조작을 해도 켜지지 않게끔 서로 락을 걸어주는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굉장히 공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회로인데요. 인트로 회로. 상대방의 회로에 비접점을 달아줌으로써 한쪽이 기동이 되면 한쪽이 기동되지 않게끔 막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PAC 제어는요, PAC 입력 신호 변환 과정으로 IO 모듈 단자에서 입력 신호 변환을 해줍니다. 모듈 상태 표시해서 정규 절연으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PAC 제어의 특징은 이것은 무접점 제어입니다. 공유압 제어가 이제 유접점 제어라고 하면은 공유압은 굉장히 설치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PAC는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변경 확장이 쉽습니다. 유접점은 굉장히 어렵고요. 안전성 신뢰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노이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복잡한 제어를 설계가 용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만으로 제어 내용을 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용이하고요. 복잡한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릴레이 제어반에 비해서 이제 배선 및 설치가 용이합니다. 릴레이 제어반은 이제 직접 만약에 A에서 B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을 C로 가는 것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고 이거 연결을 해야 되는데, PAC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 상에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선 및 설치가 용이하고요. 릴레이 제어반에 비해서는 유지 보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보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그래서 갖는 거죠. 안전하기도 합니다. PAC 제어반의 특징으로 이렇게
복잡한 제어 기능 할 수 있고 유닛 교환으로 수리할 수 있고요. 이게 더 모듈을 늘려감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장 자동화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용어로는 이렇게 코딩, 컴퓨터 언어로 C 언어 같은 거죠. 프로그래밍 명령을 기술해 나가는 과정 코딩이라고 하고요.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PLC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컴퓨터에 작성한 것을.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작업이고요.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LC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입력 신호가 완족되면 해당 출력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 프로그래밍 등이 있고요. 이 프로그래밍과 이 코딩과는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PLC 기본 모듈의 구성은 이제 전원부죠. 파워 서플라이, CPU, 임시 출력부, 그러니까 PS 모듈 하나, 이렇게 CPU, 그리고 입출력부, 디지털은 디지털 입력, 그리고 디지털 출력,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이 있다고 하면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이 있겠습니다. 이런 식. 특수 모듈 같은 것도 있고요. 서버 같은 거를 이제 제어를 하려면 이제 서버 관련된 특수 모듈을 이제 위치 제어 모듈을 이제 달아주면 서버 제어까지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PLC의 입력부에 연결되어지는 기기는 이제 근저 스위치, 리밋 스위치, 광전 스위치가 있겠습니다. PLC 시스템 구축 시에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 사항으로는 배터리 전압이 저하된 경우 배터리 교환하면 되고요. 노이즈 발생 대책으로는 접지를 하면 됩니다. CPU가 해독이 불가능한 명령을 포함하는 경우는 디버깅 작업을 통해서 틀린 명령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용어는 인버터가 있는데 인버터는 전압과 주파수 가변시켜 전동기 속도 고요를 쉽게 제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HR 열동 계정기 과부하 보호에 사용되고요. 전자 계정기 릴레이죠. 전원을 주어서 형성된 자력을 이용해 접점을 즉시 개폐하는 역할을 하는 것. 증폭 기능과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환 기능, 그리고 연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 접촉기와 과부하 계정기가 합쳐진 일체화된 것으로서요. 전자석의 동작에 의해서 부하의 전류를 개폐하는 것으로 계정기의 구조와 원리가 같습니다. 시퀀셜 문자 기호로는 차단기가 12, 전자 계정기는 CR, 리밋 스위치는 리밋 스위치 LS, 과절 계정기는 OCR, 전자 개폐는 MS, 전자 개폐 MC, 푸시 버튼 스위치는 PS, PBS라고도 합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 표시 등은 PL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챕터 2 전기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